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헌법 1일 1제. 자, 쌓이면 무섭고 단독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매일헌법. 자,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조금 느끼한가요? 자, 볼게요.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계륵 같은 영역이에요. 나올 것 같은데도 안 나올 때가 많고, 또 안 나온다 해서 안 한다고 하기엔 또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안 나오고 나올 것 같고, 참 계륵이야. 근데 되게 공부하기 또 어렵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영역은요,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방자치제도인데요. 요거 조문은 좀 보셔야 돼요. 조문. 자, 헌법에 117조하고 헌법에 118조. 이 조문은 좀 구별하셔야죠. 헌법 117조는 단체에 관한 조문이죠.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이에요, 법인. 자, 국가하고 똑같이 뭐뭐 가져야 돼요? 자치권, 그 다음에 주민, 영토라고 하시면 안 되지.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있는 영토국권? 그런 말 쓰시면 안 되죠. 구역은 해수면, 요것까지도 포함된다. 요것도 반드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1항, 2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관한 조문이죠. 그래서 1항, 지방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항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거 선거로 하고 또 선거뿐만 아니라 임명으로 한다 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든 의회 의원 선거든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지만 이걸 법률로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제도, 이거는 헌법에 조문을 둔 이유는 헌법적 보장. 그래서 제도적 보장, 이런 얘기하죠. 최소한의 보장이다. 자, 그 다음에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이 행정에 관한 권한과, 입법에 관한 권한은 있어도 다만 사법에 관한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건 아셔야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 입법자에 의한 법률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사무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도 아니고요. 따라서 분합을 한다 해도 반하지 않고, 왜?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까 영원 불변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존속한다 이런 권리는 없어요.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어디도 주민의 권리는 나와 있지 않죠. 주민의 권리 그러면 법률상 권리로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전제로 조문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볼게요. 1번 지방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만 적어도 법률 우위 원칙은 준수해야죠.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 그래갖고 지방자치법 188조부터 192조 요거는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조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화되면 그때 가서 이거 또 자세히 뜯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조문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일정 구역에 한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시군 수행해온 자치사무를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시군을 모두 폐지하고, 그러니까 국가로 이관하고 완전히 없어요. 그건 아니고 중층구조를 단층화하고, 그 다음에 패치분합. 이거 입법자의 선택인 건 2항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영원 불변하게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장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가요. 선택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다. 맞죠? 입법자의 결정이다. 맞는 지문. 3번 마치 국가가 영토국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 영해, 영공을 자유로이 관리, 관할 구역 내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 배타적 이거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요게 정답이네요. 근데 마침 또 해설처럼 4번에 잘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동 명칭을 배타적, 독점적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얘는 맞는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 가도 신사동, 그다음에 삼성동이 있는데 여기 동작구에 가도 신사동, 삼성동이 있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 명칭 이거 고유하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리고 이게 맞는 지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권한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요. 헌재가 권한쟁의라는 판단을 해요. 권한쟁의를 판단을 하는 반면 나머지도 있어요. 국가기관하고 또 국가기관하고 그냥 자치단체하고 이런 거는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하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기관하고 자치단체하고는 이거는 헌법에 없어요. 이거는 헌법 사안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소송의 기관소송인데 이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거가 마련됐을 때만. 그래서 이거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판단하지만 이게 교육감이라는 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또 성립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은 상이한 권리주체 간의 권한주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속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권한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럼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A 지방자치단체, B 지방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따라서 속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어요. 어려운 영역, 계륵 같은 영역이지만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해 나가면서 한 문제 맞추고 그다음에 만약에 틀렸더라도 이거 다시 나오면 틀리지 않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다음에 다른 문제 나와서 또 쌓고 이게 매일매일 쌓이면 시험장 가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거. 자, 느끼하지만 상큼한 본과 함께 찾아오는 매일 헌법 정인홍 선생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